한창 뜨거웠던 뉴욕 증시, 잠시 그 열기가 식은 걸까요? 3거래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초강세장에 따른 차익 실현 조정 기류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기조로 투자 심리가 가라앉기도 했죠. 전날 페덱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연간 이익 전망을 내놓으면서 증시 전반에 약세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시장에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주식들 쪽에서 수익 실현 물량들도 나오면서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인공지능에 편승했던 AMD라든가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수익성이 확인 안 된 소형주들 C3나 업스타트가 또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올해 한 5.6%까지 오를 수 있다 신호도 보내줬고,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강경하게 또 발언하는 사람들은 또 6%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제 연준 내에서도 지금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6월 달에 스타트했다 그래서 이게 계속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밤에 이제 하원에 나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추가 금리는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온건한 속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에서 2번 오른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 그래서 좀 다행인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이런 경제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피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기는 있지만 그래도 침체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국면은 아직은 아니다 해서 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기대하지 않은 수준으로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조금 더 둔화시켜야 된다 이렇게도 또 지난밤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경제학자는 아니죠. 이걸 굳이 옳고 그르다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맞출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뉴스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늘 지난밤에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나왔는데 지금 약간 하락했어요. 6.73%. 지금 한 3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집 살 때 이자 비교에서는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 코인 쪽에서 비트코인이 결국 이제 3만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제가 이제 블랙락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ETF 서류 제출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도이치뱅크에서 독일 쪽에다가도 또 새로운 또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가속화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 쪽에서는 캐나다 에너지 규제기관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2050년까지 석유 생산량이 76%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수요 하락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공급 자체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에너지국에서 지금 원유 재고 수준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크루드 오일이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파월 의장이 상원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원유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아마존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아마존 제프리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엄청나게 또 수익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지난밤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잘 버텼어요. 하지만은 AMD는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을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가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재고 쌓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지난밤에 만약에 페덱스 떨어지는데 홈디포까지 같이 떨어졌으면은 아마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을 텐데, 홈디포는 그래도 부합
주도권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 홈디포와 페덱스가 있는데, 페덱스는 미국 경제 전반의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소비 동향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두 종목 넣어놓고 따라가시면은 미국의 어떤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버클레이에서 지금 최근에 그 전기 충전소 이렇게 협약 맺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나중에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품 가격 인하되고 있는 거가 수익성을 더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먼 시기 미래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편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또 폄하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로블록스가 지금 $10,000,000 기금을 조성을 해야 돼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게임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컨텐츠 구매했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부모가 봤을 때 이거는 니네가 해서는 안 돼, 너무 혐오스러워 했을 때 이제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환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게끔 자동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아마 저도 좀 받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예민하죠. 아이들은 교통사고가 어릴 때 났어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만 18세까지는 언제든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좀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3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뭐 평균 목표가를 한 $23 정도로 지금 CNN에서 조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30% 이상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구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난밤에 가넷이라는 회사죠. 미국의 이제 USA 투데이라든가 뭐 신문사들, 방송국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대규모 가장 큰 언론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연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1월 달에 법무부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유럽위원회에서도 또 구글을 제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꾸 이제 제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구글하고 메타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구글이 온라인 광고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한 28.8% 정도 갖고 있는데, 바로 뒤에 메타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소송을 계속 구글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메타 주가는 가볍게 올라가는데 구글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구글이 한 26.5%로 점유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구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세 번째 인공지능 추천주인데요. 이번에는 의료기술 회사 가져오셨습니다. GE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이나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의료 쪽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할 거냐 봤더니 2027년까지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료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의료 쪽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면은 엄청난 또 투자 기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GE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메드트로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스트라이커라든가 아니면 노바티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 이제 GE 헬스케어인데, 이 GE 헬스케어가 6월 7일 기점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정규직 5만 명인데 이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가 된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모 회사를 보면은 13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CT라든가 MRI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징 그런 관련된 의료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I를 접목했더니
이걸 판독하는 시간이 70% 이상 감소를 하더라,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구조 보면은 실적은 충분히 시장 기대치 잘 만족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분사되기 전부터 안정적으로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가 시장에서 92달러 수준, 그리고 5월 달에는 강력 매수 의견들도 출현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좀 너무 짧기 때문에 시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살펴보면은 70달러대 중후반대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는 모습 보이죠. 지금 매수는 현재가에서 아래쪽으로 77달러 구간까지 좀 짧게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손들면은 더 아래쪽에 74달러 있습니다.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구간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잡는 거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2달러 시장 평균 정도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 상승한 폭을 계산하면은 125달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GE 헬스케어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해서 반도체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의료기술 기업 가져오셨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77달러 구간까지, 목표가는 1차 92달러, 그리고 장기 125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